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만날 사람책 모델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과학자이자 발명가였던 롤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손재주가 좋은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실은 어떤 타고난 특성이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이렇게 만들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리고 뭔가 물건이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보면 저거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지?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숴보고 그리고 다시 또 합체해보고 그래서 매번 왜 자전거 이렇게 바퀴 뜯고 막 이렇게 기기들 다 나누고 카메라 분해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장영실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리수학적 지능은 논리적 사고력이라든지 과학적 탐구력, 수리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런 요소들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과학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룬 인물들, 또 발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 분야, 공학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런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단순히 손재주가 좋은 분들은 주위에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손재주가 단순히 손재주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높은 과학 기술력으로 발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장영실의 타고난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실은 이렇게 만들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죠. 손재주가 좋아요. 근데 단순히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봤을 때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저거 왜 저렇게 되는 거지? 왜 여기서 이런 오차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지? 이런 식의 논리적 사고력 또 과학적인 탐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다 보니 어려서부터 뭔가를 자꾸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잘 좋은 성능을 가진 그런 기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도 이렇게 농사 기구를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이 기구가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하나? 이런 것들을 늘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궁리하고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이런 특성을 가졌던 장영실은 이 부분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장영실은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을까요? 장영실은 아버지가 원나라에서 이주한 노동자였던 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많은 기술을 수출하고 있었고 그 기술자를 데려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술을 이전을 받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을 우리나라에서 살게 만들면 앞으로 우리 기술력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우리나라의 여자분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특히 관에 소속이 된 그런 노예 신분의 여자분들, 관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여자분과 결혼을 시켜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장영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관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영실은 노예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근데 노예 신분이었는데 어떻게 왕실에서 또 일을 하고 또 그리고 세계적인 과학자까지 이렇게 될 수 있었냐고요? 자, 그러면 장영실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아예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양반들이 어떻게 장영실을 저런 천민 출신의 장영실을 궁궐에 들여옵니까? 반대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장영실은 이 기술력을 꿋꿋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즐겁게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이롭게 쓰여지니까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세종은 이 사람을 아주 높은 지위로 등용을 시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점점 그 위치를 높여갔느냐. 자,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펼쳐가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장영실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실은 어디에 있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연구하는 것들이 좀 더 좋은 기술이 되기 위해서 과제 집착력을 가지고 좀 더 도전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충분히 괜찮은 기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장영실은 밤새 연구를 하고 책도 찾아보고 그리고 원나라에서 들어오는 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서적들을 막 찾으러 다니면서 몇 날 며칠 좋은 책들을 사다가 글을 막 읽은 거예요. 아, 천민 출신이 어떻게 글을 읽었냐고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원래는 이 사람이 글을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단순히 손재주만 좋은 게 아니라 좀 더 높은 기술력을 탐구를 하려고 하니까 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글을 읽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외국어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것을 막 파고들다 보니까 외국어 능력도 능통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원나라에 실제 출장도 가가지고 어떻게 해시계, 물시계가 만들어지나를 다 본 거예요. 원나라에서 기술을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도움을 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밀에 붙였고 그리고 바깥에서 살짝 볼 수 있는 정도였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기만 하고 이것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과학기술적인 그런 제품, 어떤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장영실이 학습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탐구하는 것들을 넣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고 그것을 좀 더 능가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궁리하는 이런 태도를 권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글로만 가지고도 이 글 속에 있는 맥락을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점점 깊이 파고들다 보면 예전에는 조선시대에는 명나라에서 기술을 우리나라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명나라에 있었던 그런 계절을 계산하는 법, 절기 계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시간을 계산하는 법, 이런 것들이 다 명나라의 기술로 그것을 그대로 들여와서 이걸 가지고 실제 적용을 했었대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냐면 일식을 가지고 그때 임금이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었대요. 그러면 이것을 철저하게 계산을 했는데 다 임금님이 소복 차림으로 가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을 지도해야 한다는 엄청나게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였는데 그만 15분 정도의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관리들 모두 다 파직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일이 계산을 정확하게 했는데 실제 오차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계산법이 북경에 맞춰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위도와 경도가 북경과 우리나라는 달랐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남의 기술을 그대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적용했을 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농사기술이 결국은 경제력의 원동력이 되는데 이런 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과학기술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세종은 작정을 하고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겠다. 이걸 비밀리에 그룹을 결성을 하고 거기서 장영실을 투입을 해서 기술력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경루. 스스로 움직여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 물이 이만큼 일정량이 타면 그 물이 딱 뿜어지면서 구슬이 움직여지고 그 구슬이 딱 문이 열리면서 더 큰 구슬로 이어지면서 일종의 골드버그 장치처럼 딱 움직이면서 도미노처럼 인형의 팔이 딱 건드려지면서 몇 시를 알려주게 됨으로써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시간을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앙부일구라고 해서 그 해의 변화를 가지고 시간을 아는 거 그러니까 또 절기의 변화, 별자리 연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장영실 때 최고의 경지에 이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중국에서 조화를 할까요? 명나라에서 이것을 굉장히 그 호시탐탐 금지를 시키기 위한 국가 간의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장영실은 끝까지 일하지는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그걸 토대로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기록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렇게 총애하던 세종이 장영실을 이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국의 정치적인 것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많은 역사학자들은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논리수학적 지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손재주가 좋고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우리 여러분들의 그런 만들기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특성을 가진 여러분이 있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배움력, 스스로 학습력을 좀 키워본다면,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내가 지금 만들기 하는 수준만이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높은 기술들을 내가 읽어보고 거기에다 나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강조해서 이 배움력을 높인다면 단순한 손재주가 아니라 높은 기술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 더불어서 좋은 기회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을 해주던 해주지 않던 주어진 현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을 때, 가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다 포기하고 있었을 때 양수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농사를 잘 질 수 있게 만들어줬던 이런 장영실의 모습을 보고 세종이 이 사람을 발탁했던 것처럼 결국 기회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묵묵히 하고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세상이 알아줄 수도 있고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그것만 기대하고 슬프게 살아갈 일이 아니라 주어진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멋진 기술력을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과제 집착력을 가지고 간다면 장영실처럼 차별화된 그런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스카인턴십에서 모셔올 분은 과학자이자 기술자이자 발명가인 분입니다. 이 분은 정말 일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기술로 연결을 하고 실제 발명품으로 만들어내는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난다면 나의 손재주를 어떻게 구체적인 발명적인 능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카인턴십에서 여러분의 멋진 잠재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